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인 외국인 타자 야시엘 푸이그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시즌 재계약이 예상됐던 푸이그는 과거 불법 도박 사업에 투자하고 직접 베팅한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조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골문을 책임졌던 골키퍼 김병지입니다. 다시 월드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승부차기 같은 승패의 짜릿함과 극장골 같은 승리의 감동을 전합니다. KBS 1 라디오 한상은의 스포츠.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이 죽음의 조로 불렸던 2조 1위로 16강에 오른 가운데 우리나라도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또 다른 이변을 꿈꾸고 있는데요. 카타르 현지 소식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찬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본이 독일을 이기더니 스페인까지 이기고 16강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죽음의 조라고 불렸던 2조 1위입니다. 현지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겠죠? 아무래도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는 현장에 가진 않았는데 대신 좀 현장에 다녀온 기자들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날 유독 좀 한국 기자들이 굉장히 경기를 많이 보러 갔었어요. 네. 좀 한국 기자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기왕이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 같은 거. 다른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스페인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일본이 꺾었으니까 일본이니까 코스타리카한테 지고 세계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 스페인을 잡은 거잖아요. 네. 이번 대회에 지금 유독 좀 아시아 돌풍이 거셌는데 거의 좀 정점을 찍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축구에 좀 가능성 보여준 것 같고요. 다음 월드컵부터는 아시아에 훨씬 더 많은 티켓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걱정 섞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번 결과로 인해서 그런 목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2연속 16강에 진출하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네. 사실 그 조 추첨 때의 기억이 좀 살아났습니다. 그때 2조 뽑혔을 때 일본이 들어간 걸 보고서 와, 일본 어떡하냐. 약간 이런 정말 죽음의 조 걱정이 될 정도였는데 심지어 네. 2조 그 죽음의 조에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일본의 스페인전 공 점유율이 17.7%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좀 전략이 좋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본 역시 이게 흔히 말하는 스시타카라고 하는 이 패싱 게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팀인데 그 전까지는 일본 축구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집착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모리아스 감독 부임 후에 좀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본이 좀 한국처럼 하고 한국이 일본처럼 축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당연히 좀 스페인을 상대로 허리 싸움에서 맞불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내려서서 진을 치고 틈이 생기면 노리는 축구를 했는데 이게 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요. 사실 지키는 축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독일도 그랬고 물론 독일전에서는 독일의 결정력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일본이 이런 축구도 굉장히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축구 외에도 내려서서 만들어가는 축구도 굉장히 잘한다는 걸 볼 때 일본이 결국엔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결과까지 잡아냈으니까 네.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페인이 조 2위인 것도 충격인데 독일은 16강 또 탈락했습니다. 2연속이에요. 맞아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4대2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2연속 16강 탈락인데 그것도 아시아팀한테 당한 패배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2조가 일본이나 코스타리카한테는 죽음의 조라고 불렸겠지만 독일, 스페인한테는 상대적으로는 편안한 조로 느껴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스페인 경우는 첫 경기에서 7대0 완승을 통해서 이를 입증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후 좀 경기에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젊은 선수들이 흐름에 대한 대응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대회 실패 이후로 바이에른의 성공 시대를 열었던 한지 플릭 감독을 선임하면서 부활을 노렸는데 네이션스 리그도 그랬고 좀 부침이 심한 모습 보였고 대회 직전 평가전에서도 고전하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16강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경기에서 일본한테 진 게 좀 큰 패착이 되고 말았고요. 네. 이전까지 16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16번 16강 진출했었거든요. 이제 지금 지난 대회에서 이번 대회까지 16강 탈락하면서 독일 축구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이죠. 사실 어제 오늘 있었던 경기 결과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또 아시아 팀이 좋은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이변을 좀 최종전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 또 출전 여부가 가장 궁금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 전날에 벤투 감독이 이제 김민재 선수 선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었는데요. 여기에 마지막 말에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과거 기사에도 썼지만 김민재 선수 반화전 출전 여부 역시 경기 당일 오전 그것도 경기장에 와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출하는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1시간 전에 이제 선수가 부상당할 경우에 엔트리를 바꿀 수 있다는 룰을 적극 활용했는데 그래서 이 권경원 선수까지 주전조가 12명이서 훈련을 하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됐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안 좋은 건 맞고요.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해보니까 가나전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근육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까지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오늘 경기 역시 마지막까지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팬분들께서는 경기 전 몸 푸는 장면에 김민재 선수와 권경원 선수가 같이 있다면 지금도 고심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황희찬 선수에 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게 있나요? 황희찬 선수 역시 좀 선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훈련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햄스트링이 찢어지는 부상이 있었었고 그 이후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뭐 스프린트도 하고 5대5 뭐 미니게임 이런 것도 다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나머지 훈련으로 슈팅하는 장면 같은 것도 볼 수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때리지 못하고 약간 퍼올리는 느낌? 그러니까 근육 쪽이 아직까지 좀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을 저희가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황희찬 선수 역시 굉장히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나온다고 해도 많은 시간은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그 취재를 하시면서 그래도 혹시나 예상되는 선발 엔트리가 있을까요? 이게 2014년 브라질 대회부터 사실 매 대회마다 15분밖에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네. 예측이 쉽지는 않기는 한데 일단 좀 막강 포르투갈 주원을 상대하고 봤을 때 지난 인터뷰에 나왔던 이재성 선수가 가나전에서 쉬었던 것과 달리 우루과이전처럼 선발로 나설 공산이 좀 커 보이고요. 네. 여기에 또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 역시 변수가 된다면 이강인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분위기를 봐서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벤투 감독의 신뢰도 굉장히 크고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포르투갈 같은 강팀을 상대할 때는 앞선에서 이 공격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을 벌어주면서 공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대표팀 내에서 이걸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이강인 선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선발 예상을 좀 해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나머지 뭐 정우영, 황인범, 폭백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가 아주 변수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나왔던 선수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루과이전 선발 라인업 거기 플러스 이강인 정도가 이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박찬준 네네. 기자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대표팀 훈련장도 가보셨을 테고 또 기자회견도 참석하셨을 텐데 포르투갈은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은 포르투갈 기자들 제가 흔히 말하는 외곽 쪽,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 제가 이제 상대국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켜봤었는데 네. 일단 한국이 크게 관심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재밌는 게 제가 여기 첫날 오고 첫날 해외팀 보러 갔던 게 포르투갈 훈련장이었는데 어떤 기자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손흥민 막 대단하다 막 얘기하다가 손흥민 마스크 쓴 사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마스크를 썼어? 이런 표정을 짓는데 그 정도로의 기자가요? 이게 아마 우리를 바라보는 포르투갈의 정확한 시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16강 확정을 지었고요. 근데 1위를 해야 되는 게 브라질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이 포르투갈이 경고가 있는 선수가 4명, 부상자도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 체력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변화를 좀 줄 거다는 예상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꺾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방심하거나 겸손하지 못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경기 결과로 보여줬거든요. 포르투갈 맞습니다. 팀과 기자들이 꼭 그 지금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호날두 선수의 출전 여부에 대한 소식도 있나요? 산토스 감독이 경기 전날에 출전 가능성 50대 50이라고 했거든요. 네. 실제로 훈련을 2차례나 빠졌고 개인 훈련만 좀 진행하고 마지막 훈련에만 나섰었는데요. 제가 호날두 출전 여부를 현지에 있는 뭐 오조구라든지 뭐 해코르드 이런 좀 신빙성 있는 신뢰성 있는 기자들한테 물어봤었는데 100% 나설 거라고 좀 단언을 하더라고요. 일단 좀 호날두 선수가 모든 경기 뛰고 싶어 하고 무엇보다 지금 호날두 선수가 득점 관련된 기록은 다 깨고 싶어 하는데 현재 월드컵에서 넣은 골이 8골이거든요. 네. 한 골만 더 넣으면은 이 에우제비에 갖고 있는
포르투갈 선수 월드컵 최다골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한국전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보이는 팀을 상대로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호날두 선수 뭐 포르투갈 경기 2경기를 다 현장에서 봤는데 뭐 호날두가 뭐 수비 가담도 안 하고 뭐 전성기보다 내려왔으니까 우리에게 이득이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호날두는 호날두거든요. 우리 수비가 맞기 좀 까다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안 나왔지만 예, 꼭 나와서 네. 그 지금 팀 내 네. 공헌도나 뭐 팀 워크에 끼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꼭 해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찬주 기자님 혹시 벌써 경기장에 나가 계신가요? 네, 저는 이미 여기 경기장 지하에 이 네.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1층 내려와서 이제 방송 준비도 하고 경기 취재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뭐 방송으로 그 우리 경기를 지켜보실 분들 못지않게 또 현장에서 취재하시면서 긴장도 많이 되실 텐데 큰 목소리를 응원해서 오늘 꼭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라이안의 기적 소식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드컵 리포트 카타르 현지에서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였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재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재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는 포르투갈전의 긴장감을 살짝 일단 뒤로 밀어두고 일본의 16강의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4시 경기였지만 일본도 스페인도 모두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잠을 참고 보신 분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작가님도 4시에 알람 맞춰놓고 보셨다고 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예. 이 경기를. 근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축구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놀라운 반, 그리고 좀 부러운 반, 좀 그런 시선들이 좀 있지 않았나.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아, 그렇죠. 아우 배 네. 아파 이렇게 네. 느끼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새벽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이 죽음의 조로 불렸던 2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걸로 좀 예상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독일을 물리쳤고 또 스페인까지 또 물리치면서 일본이 2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요. 스페인이 이제 2조 2위로 이제 진출을 했고 독일이 결국 지난 월드컵에서 또 우리나라한테 이제 진 데 이어서 이번에도 일본한테 밀리면서 결국은 2회 연속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야, 조 1위 정말 놀라운 성적인데요. 네. 일본 현지의 평가는 어떤가요? 현지에서는 뭐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뭐 주요 매체들은 이 월드컵 소식만 계속해서 지금 다루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고요. 일본은 아직까지 그 신문 매체들 중에서는 이 호해를 많이 이제 발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에 이 경기가 끝나고서 곧장 각 매체들, 주요 매체들이 이제 호해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거의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다 동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오늘 오전에 이제 총리 관저로 들어서면서 아침 일찍부터 관전을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기쁘다. 이런 또 소감을 또 전하기도 했었고요. 네. 뭐 해외 외신들도 아주 엄청난 그런 반응들을 이어왔습니다. 뭐 영국의 더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월드컵에서 충격을 선사했다. 뭐 이런 또 반응을 보였고요. 네. 영국의 이제 텔레그래프는 이 셔츠 색상 때문에 이탈리아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이. 그러면서 스페셜한 활약을 한 일본이 2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놀라운 업적이다. 또 이런 반응도 함께 보였습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자, 2조는 정말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뭐 득점에 따라서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바뀔 정도로 치열했는데요. 참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이 1위, 스페인이 2위, 독일이 3위, 코스타리카가 4위. 자, 그렇다면은 2조의 1, 2위 팀이 16강전에서 F조 1, 2위 팀을 엇갈려서 상대하는데요. 여기도 또 이변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모로코가 조 1위로 네. 이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2대1로 캐나다를 누르면서 2승 1무 무패의 아주 좋은 성적으로 F조 1위를 확정을 지었고요. 다른 경기였던 이 크로아티아와 벨기에의 경기, 이 경기가 또 굉장히 또 이번 대회에서 열렸던 이 조별 예선 경기 중에 또 가장 많은 또 화제를 모았던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이 경기조차도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크로아티아가 1승 2무로 F조 2위 그리고 우승 후보였던 벨기에가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위에 그치면서 두 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근데 모로코가 원래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나라였나요? 그러니까 모로코가 이렇게 16강에 오른 것 자체가 1986년 이후에 36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알제리라든가 튀니지라든가 이런 이 국가들이 이제 북아프리카 팀들 중에서 또 굉장히 이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그런데 최근 사이에 이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많이 재편했고요. 그러면서 이 공격이 점점 더 빨라지고 또 수비 압박도 거센 그런 전술로 이번 월드컵에서 벨기에를 꺾는 또 파란을 일으켰었죠. 여기에다가 캐나다까지 꺾으면서 결국 조 1위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지금 뭐 모로코뿐만 아니라 이 다른 이 아랍 국가에서도 이 모로코가 아랍의 자존심을 세웠다면서 이 모로코의 16강 진출에 상당히 또 자축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 예선을 통과한 팀들 중에서 앞서서 세네갈이 A조에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고요. 또 모로코가 이렇게 또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으면서 2014년 브라질 대회 이후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두 개 팀이 16강에 오르는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이 지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남은 또 이 G조의 카메룬과 H조의 가나의 결과에 따라서 또 이번 월드컵에서 이 아프리카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탄생할지 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탄생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네. 가나 말고 우리가 네. 올라가야겠죠. 맞습니다. 자, 근데 벨기에가 세계 랭킹 2위입니다, 현재. 그런데도 그렇죠. 조별리그 탈락이에요. 네, 참 이번 대회 앞두고 우승 후보로 많이 꼽혔던 그런 그럼요. 팀이었거든요. 예. 뭐 면면을 보면은 케빈 더브라이너, 에당 하자르, 로멜루 루카쿠, 말로앙 펠라이니, 뭐 티보 크루투아 이런 이 황금 세대들이 지난 이 월드컵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4강까지 올랐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황금 세대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과연 이 벨기에가 또 이 결승까지 올라가고 우승까지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됐었는데 뭐 대회 도중에 또 팀 내에서 불화설이 또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이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이제 패하면서 더욱 또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이번 이 3차전 이 크로아티아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11의 평균 연령이 31.3세나 됐습니다. 굉장히 이 노쇠한 그런 어떤 이 팀이라는 여러 가지 좀 약점을 안고서 이번 경기를 했는데 특히나 후반 같은 경우에는 이 로멜루 루카쿠 선수 여러 차례 이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많이 날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벨기에가 좀 이 다음 라운드 이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 루카쿠 선수의 이런 여러 차례 공격을 놓친 장면을 두고 이 크로아티아의 수비를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어떤 이 네. 반응까지 있었을 만큼 오늘 이 루카쿠 선수 정말 최악의 그런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참 충격입니다. 어쨌든 이로써 16강전 대진이 두 개가 더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2조 1위인 일본과 F조 2위인 크로아티아가 맞붙고요. 그리고 F조 1위인 모로코와 2조 2위인 스페인이 맞붙게 됐습니다. 네. 뭐 조별리그를 돌아보면은 두 경기 모두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일본과 모로코의 기세가 워낙 좋습니다. 네. 뭐 일본은 독일과 스페인을 연달아 제압을 했고요. 또 모로코도 벨기에를 눌렀습니다. 때문에 이 두 팀이 이 상대편 팀인 이 크로아티아, 스페인을 상대로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굉장히 지금 예측이 좀 불가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경기는 좀 승부차기까지도 좀 염두에 둘 만한 그런 어떤 좀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16강전 나머지 네 팀의 자리가 결정이 되죠. 네, 오늘 밤 자정에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의 이 H조 최종전이 한꺼번에 열리고요. 또 내일 새벽 4시에 G조의 또 최종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16강전 매치업이 모두 확정됩니다. 네. 자, 포르투갈과의 대결 모두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먼저 그 우루과이 대 가나의 대결을 한번 예측해 볼까 해요. 두 네. 팀은 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일단 가나는 두 경기에서 5골을 터뜨렸습니다. 굉장한 득점력을 이번 대회에서 과시했지만 그런 만큼 또 수비에서도 여러 차례 또 불안 요소를 많이 드러냈죠. 네. 가나는 굉장히 개인기를 이제 장착한 그런 어떤 팀의 어떤 컬러를 보여주고 지금까지 조 2위를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외로 아직까지 지금 득점 없는 무득점이죠. 경기를 유일하게. 펼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차전에서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현재 그 미국의 그 데이터 업체 이제 분석 업체인 그레이스 노트에서 공개한 이 나라별 16강 진출 가능성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원래 그러니까는 H조에서는 지금 우루과이가 지금 49%로 이제 가장 높았고요. 가나가 41%, 반면에 우리나라는 11%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참고로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2승으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예측 대상에서는 빠졌고요. 여기서 우루과이와 가나가 좀 팽팽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지금 가능성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도 너무 믿을 거는 안 되는 게 그 2조 아까 일본이 있었던 2조에서는 스페인과 코스타리카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하던데요. 네, 이 16강 진출 확률 어제 발표가 됐던 이 확률에서 스페인이 95%였고요. 네. 코스타리카가 41%였습니다. 반면에 독일이 34%, 일본이 30%. 그러니까 가장 이 확률이 낮았던 일본이 조 1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 자체가 워낙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에 대한 신뢰도도 상대적으로 좀 낮다. 뭐 경기에 대한 어떤 변수들이 많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이 H조 최종전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한 만큼 포르투갈전에서도 충분히 또 좋은 경기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16강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을 무조건 잡아야 하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은 이제 운명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래도 저는 이번에 1, 2차전을 치르면서 느꼈던 게 뭐 이제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뭐 공의 신이 승부의 신이 도와야 됩니다. 네. 라는 표현보다는 진짜 우리나라의 경기 내용이 좋았습니다. 결과는 안타까운 면이 있었지만 네. 정말 우리 애초에 원래 갖고 있던 그 실력 그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대표팀 평가전 때의 모습과 지금 현재 이 본선에서 보여준 모습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빌드업 축구, 벤투 감독이 꾸준하게 추구해왔던 이 빌드업 축구가 이번 월드컵에서 분명하게 그 색깔을 드러내고 있고요. 네. 그런 만큼 또 선수들끼리도 굉장히 끈끈한 모습들이 자주 눈에 보였습니다. 또 이 벤투 감독이 오늘 이제 벤치에 앉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선수들이 더욱더 그런 끈끈한 모습. 우리의 또 가장 큰 장점이 조직력이잖아요. 네. 이런 팀 플레이를 앞세워서 플레이를 한다면 충분히 이 가능성, 뭐 확률 이런 부분들도 뒤집는 결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속한 H조의 최종전이 끝나면은 G조의 최종전이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경기가 이제 두 경기가 예정이 돼 있고요. 카메룬과 브라질의 경기 그리고 세르비아와 스위스의 경기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G조는 일단은 브라질이 이미 16강행을 확정을 했고요. 나머지 2, 3, 4의 싸움입니다. 네, 현재 브라질이 승점 6점 2승을 기록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가 1승 1패로 2위 그리고 카메룬과 세르비아가 1무 1패에서 지금 득실차로 3위와 4위로 갈려 있는데요. 현재 이 스위스와 카메룬, 세르비아 이렇게 세 개 팀이 모두 16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각 팀마다 이제 순간순간마다 경우의 수를 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네요. 여기도 경우의 수를 꽤나 따져야 되겠네요. 네, 뭐 스위스, 카메룬, 세르비아 모두 지금 승점 1점 차 이내에서 이제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16강 진출을 이제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브라질을 만난 카메룬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스위스와 세르비아가 이제 16강 진출을 좀 더 가깝다라고 네.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를 즐기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G조 최종전 어떤 경기를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네, 브라질과 카메룬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은 일단 16강 진출 확정은 지었죠. 뭐 그렇지만은 네이마르가 현재 부상 중이고 16강까지도 못 나오는 게 일단 언론 지상에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경기에서 또 한 번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겠고요.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이 팀 주전 골키퍼인 이 앙드레 오나나 선수가 지금 감독과의 불화설로 갑자기 팀을 떠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이런 어떤 상황에 따른 변수가 또 지금 이 경기에서 어떻게 또
작용할지 두고 봐야 하겠고요. 세르비아와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창과 방패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그런 어떤 스트라이커들이 참 질비한 그런 팀이고요. 뭐 지난 카메룬과의 경기에서도 3대3으로 카메룬과 무승부를 거둘 만큼 이 득점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스위스는 이제 유럽 예선에서 단 2골만 내줄 만큼 아주 수비력이 참 대단한 그런 팀이었는데요. 또 4년 전에 이 러시아 월드컵 때 두 팀이 또 맞대결을 해서 그때는 스위스가 또 이기고 16강에 올라갔거든요. 네. 과연 세르비아가 이번에 리벤지를 하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포르투갈전 3시간 정도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응원이니까요. 김지한 기자와 저도 큰 목소리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드컵 소식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